지금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6시에도 수업을 합니다. 현재 왜 그래? 3일인가요? 네. 3일부터 13일 정도까지 질문이 있다면 혹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해. 질문은 찾아와서 하셔도 되고, 나한테 근데 시간을 미리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면 카톡이든 전화든 모르는 게 있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능날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김지은, 김현정, 성려원, 이지호, 배유정. 지각하는 빠바지 타지 마. 다급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보게 되겠죠. 국어 끝나는 그 순간에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게 돼. 그리고 10분. 이제 시험 시작 전 10분은 OMR 카드 이름 쓰고 마킹하고 수험표 확인하고 이 시간이라 10분이 확보되어 있고 20분은 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샤프를 반드시 한번 세팅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수학은 샤프를 많이 쓰잖아. 근데 쓰다가 갑자기 샤프심 밀리는 거 알죠? 킥? 킥? 오씨. 이걸 방지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샤프심이 잘 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꼭 반드시. 이걸 대부분 애들이 안 해. 긴장해서.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당하면 조진단 말이야. 반드시 체크하세요. 플러스 제발 부탁인데 귀를 닫아.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나는 3번의 시험 동안 국어가 시간이 남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너는 어떤지 모르겠어. 심지어 고3 때는 국어 시험을 2개를 못 봤어요. 이미 조진 거야. 끝난 거야. 기분이 완전 급 다운된다고. 그리고 나는 문학, 비문학을 먼저 풀고 화법, 작문, 문법을 나중에 풀던 스타일이야. 우리 때는 듣기평가도 있었어. 듣기평가는 나중에 풀 수 없어. 시작부터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간신히 풀고 마지막에 앞에 화작이 나왔는데 한 5, 6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8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마킹도 안 돼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읽고 초집중. 그냥 직관으로 푸는 거죠. 고민하고 있다는 시간 없어. 그냥 이거. 그래서 5개인가 6개를 그냥 풀었거든. 5개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마킹을 간신히 하고 냈는데 기분이 난 셔시잖아 이제. 근데 옆에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 그 같은 교실에 알고 있는 애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국어 완전 쉽지 않았냐? 야, 다 풀고 20분 남았어. 근데 내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잖아. 이때부터 수학 공식이 안 들어와. 이런 시원 님이 조졌다. 군대 가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수학을 시작하면 또 잡생각은 사라져요. 왜냐면 계속 손으로 푸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간 내에 그 같은 교실에 누가 있다고 답 맞춰보고 그따위 짓 하지 마. 그냥 귀를 닫아. 걔는 그런 거고 너는 넌 거야. 나의 30대 결과는 나는 그걸 다 맞았어요. 운빨이 터진 거야. 직관으로 푼 게 다 맞았다고. 근데 그건 나머지 내가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다 읽고 풀었으니까 다 맞는 거죠. 거기가 다 맞았으니까. 그 새끼들 다 틀렸겠지. 꼭 빠 같은 놈들이 이거 너무 쉽지 않았냐? 지랄을 아주.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수학을 보고 나면 하나 말 안 하는 게 있는데 제발 본인의 몸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화장실 꼭 가세요. 제발 안 마려워도 가. 안 마려워도 가라고. 꼭.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붐빌 거야. 근데 당연히 그 줄 서다가 쉬는 시간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 다른 층으로 가게 하면 돼. 무조건 가세요. 너무 긴장돼 죽겠기 때문에 옆 교실이나 같은 교실에 아는 애가 있으면 너무 반가워.
그때 이제 입을 턴다고 막. 야야야야야.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수학 문제집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으면 그건 다시 확인해. 수학 보고 점심시간이 50분입니다. 나의 가장 큰 추천은 이때 뭐 틀린 걸 다시 보거나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풀고 들어가시던가. 왜냐면 뇌를 맞춰야지. 세팅을 해놔야 된다고. 50분이죠? 이때 점심을 먹는 케이스가 있고 못 먹는 케이스가 있는데 난 3번 다 못 먹었어. 우리 집이 밥을 질게 해. 도시락을 싸주잖아. 점심에 얼면 밥이 떡이 돼 있어. 뭔지 알아? 먹히지도 않아. 근데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정성 따위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안 먹혀. 긴장돼 죽겠는데 안 먹혀. 그때 내가 바보처럼 안 먹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꼭 초콜릿이나 초코바, 사탕인데 이 사탕류는 씹어 먹을 수 있는 사탕류, 말랑카우 같은 거를 여기서도 한번 쳐 드셔야 돼. 왜냐면 뇌가 긴장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시험 풀다 보면 더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껴입고 가지 마. 히트텍도 입고, 반팔도 입고, 긴팔도 입고, 후드티도 입고, 파카 입고 가면 보다 덥단 말이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럼 벗다가 시간 다 지나가. 내가 보내주기엔 제일 쌈박한 애는 반팔을 입고 파카만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다 벗고 다시 입고 벗고 다시 입고 너무 추우니까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그것도 좀 바보 같은 짓이고 후드 집업 같은 게 제일 좋죠. 안에 티 입고 후드 집업 입고 파카 입고 지금보다 11일 뒤에 더 추워질 거예요. 더 추워져. 이때 반드시 이걸 드셔야 돼. 뇌한테 에너지를 줘야 돼. 플러스 영어 지문을 읽으시던 문제를 푸시던 영어를 꼭 읽고 들어가야 돼. 그 시험이 시작되잖아. 이 경우는 심리적 요인인데 글이 뜨는 경우 있어요. 이건 뭔 소리냐면 애초에 네가 해석 못하는 거 말고 4줄짜리 읽었는데 글이 뜨네? 그럼 구라잖아. 그거 어차피 해석 안 되잖아. 한 2줄짜리 단어 다 알아. 문제도 아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어. 이게 뭔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통 우리 이렇게 한다고. 읽고 보기 한번 보고 다시 읽고 이건가? 읽고 그래서 보기를 몇 개 제거하고 읽고 이건가 보네. 이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돼. 그러지 마시고 글이 뜨면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을 읽어 이해가 안 돼. 중지. 다시 도세요 문장을. 여길 돌아 반복으로. 그래서 무엇이 뭐를 뭐 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동사 정도만 알면 대충 감이 와. 그 다음에 그 내용에다가 다음 걸 또 읽어. 글이 떠? 그럼 다음 걸 계속 반복으로 읽어. 문장을. 그러니까 단락별로 돌지 말고 문장별로 돌아. 그러니까 앞에 거 내용에다 네 뒷내용 이해한 걸 붙여. 최악의 상황은 2지문 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부분은 한 지문 그렇게 하면 다시 그걸 읽혀요. 이게 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 아는 건데도. 그래서 문장 단위로 도세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걸 읽었어. 답이 이거나 이걸 것 같아. 다시 읽었어. 그래도 답이 이거나 이걸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여기 쏟아부은 시간이 있어. 내가 좀만 더 생각하면 알 것 같거든. 그건 사람의 심리예요. 다 그래. 조금만 더 보면 한 번만 더 읽으면 이제 알 것 같거든. 을 못 버려.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둘 중에 이건가 보다 고르는 그 시간이 엄청 소비돼. 사람이 뭔가에 하나에 꽂혀 있잖아. 그럼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에 꽂혀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 나 때 사탐을 난 4개를 봤는데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세계지리를 봤어. 이 중에 세계사, 세계지리는 새로 한 거야. 시작부터. 근데 문제 풀다가 2개를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 문제가 뭐 이런 거였어. 여기에 있는 상황과 연동과 일치하는 사건을 고르시오. 근데 여기 써있는 무슨 왕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넘긴 게 2개예요. 나중에 다 풀었어. 돌아왔어.
아까는 좀 고민했는데 기억이 안 났거든. 계속 봤어. 봤는데 갑자기 이거 혹시 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 하나에 꽂혀 있으면 이게 안 보여. 그냥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잖아? 그럼 다른 관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좀만 더 하면 알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알 것 같은데를 버려. 이미 하나에 꽂혀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건. 그냥 버리고 가고 그게 한두 개더라도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면 보일 확률이 상당히 커요.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안 돼. 계속 봐봤자 하나밖에 안 보여. 고집을 버려.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 무한되면 다 맞추죠.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시간 내에 아는 건 다 풀어야 돼. 아는 걸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본인도 경험했잖아. 내신 볼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아는 거 있죠. 그게 하나에 꽂혀 있어서 그래. 버리고 다시 보세요. 플러스 이건 이제 건호가 질문한 것도 비슷한 건데 마지막 10분이 남았는데 마지막 5분 정도 남았다 칩시다. 3점짜리 배점이 2개 남았어요. 이때는 대충 읽어서 둘을 다 풀지 마시고 하나에 몰빵하세요. 하나는 버린다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가야죠. 애초에 네가 계획을 3점짜리 2개 남는 게 6점이지. 근데 시간은 타이트하니까 얘를 대충 읽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3점짜리는 대충 읽어서 풀려 안 풀려? 잘 안 풀려. 그럴 바에 2점짜리 3개를 남겨놔. 어차피 배점은 똑같죠. 근데 걔네들은 대충 읽어서 풀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빨리 읽어서 풀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어차피 본인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에 본인의 습관 때문에 3점짜리 남기지 마시고 2점짜리를 뒤에 두세요. 그럼 3점짜리 풀다가 시간이 오버되면 어떡해요? 어차피 2점짜리는 재빨리 읽어서 풀 거였잖아. 어차피 6점은 그게 고난도건 아니면 난이도가 좀 낮건 어차피 빨리 읽어서 풀 거잖아. 그럼 빨리 읽어서 풀 확률이 높은 걸 뒤에 남겨놔야지. 플러스 듣기 하면서 이거 꼭 기억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듣기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그냥 네 인생의 운이야. 작년에도 요 근방 학교가 듣기에 라디오 방송이 섞여 나왔대. 그래서 애들이 다시 들려주겠지 하고서는 그냥 대충 하다 독해 풀고 막 난리 났대. 근데 그거 다시 들려줬어 안 들려줬어? 다시 안 들려줘요. 다시 안 들려줘 무조건. 소송을 해야 돼. 근데 소송은 민사라는 건 짧으면 3개월이지만 길면 3년이야. 그때 동안 대학 안 갈 거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듣기를 하건 다른 과목을 풀 때건 갑자기 어떤 애가 어떤 짓을 하건 반드시 기억해. 아무것도 이 시간을 되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듣기를 만약에 듣기를 몇 번까지는 무조건 들으라고 했어. 2번까지는 필수야. 그냥 너무 짧아. 너무 긴장돼서 같이 독해를 못 풀겠어? 그럼 듣기만 들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듣기가 어느 정도 들리면 옆에 펴놓고 뒤쪽에 페이지 펴놓고 일치랑 어법이랑 그 다음에 12번 넘어갈 때 분위기는 반드시 풀라 했죠. 시간을 땡기셔야 돼. 그리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듣기가 학교에 따라 다른데 웅웅웅 거리는 데가 있어. 이렇게 하는 데 있다고. 다시 안 들려줘. 다시는 안 들려줘. 그럼 다시 못 들어요? 끝나고 네가 집에서 들어. 들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하세요. 듣기 좀 틀리면 어때? 마음에 다 맞으면 되지. 마음을 좀 담대하게 가지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탐구를 보겠죠. 탐구 또 시간 금방 갑니다. 왜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한 과목씩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 이제 제2외국어는 한 번 선택했다 손 내리세요. 나머지 분들은 끝나고 다 나오시겠네. 세 분은 네, 3번이나 봤지만 난 3번 다 제2외국어를 봤거든. 그 제2외국어 보는 시간이 그날 하루 동안 제일 느리게 가. 시간이 안 가. 시계를 계속 봐도 안 가. 근데 나만 그런가? 내 옆에 애들도 서로 눈이 마주쳐. 시간이 안 가. 푸는 애가 거의 없어. 그때 뭐 하시는가? 끝나고 뭐 할지를 넘버링 하십시오. 1번. 48시간 동안 롤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해. 시간이 안 가. 그거 풀겠다고? 풀겠다고 덤비세요 그러면. 그럼 시간이 더 안 가. 뭐야 이거. 그 시간이 거의 가장 행복해.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인생에 딱 한 번만 보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맞아. 지금까지 중에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야. 왜냐면 이 정도의 중압감을 받는 시험이 없었잖아. 근데 이거 못 봤다고 막 울고불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거 되게 잘 봤다고 되게 우쭐거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기분 되게 좋겠지. 내 100% 장담할게. 못 봐도 이틀이 지나가잖아. 기분은 무조건 좋아. 진짜야. 다 끝났잖아. 그리고 며칠 뒤에 기말고사 봐요. 기말고사 공부를 누가 하나? 기분이 엄청 좋아. 플러스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고생했어.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12년을 지나왔고 올 한 해를 엄청 고생한 거야. 고3인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고생 안 했는데 그건 네가 쓰레기지. 진짜 고생했어. 반드시 본인한테 보상을 주셔야 돼. 그리고 너와 함께 너의 팀이 있어. 너만큼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야,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별 신경 안 쓰는데요? 그래도 다 신경 써. 아빠가 너한테 별말 안 하죠? 본인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고3이잖아. 이걸 다 해. 다 신경 쓴다고. 그래서 끝나면 그날 제발 남자놈의 새끼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거나 PC방전 가지 말고 집에 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고생했다고, 시험을 봤다고, 수고하셨다고 안아주거나 토닥토닥 해드려야 돼. 그냥 그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네가 시험 보러 간 그 시간에, 그 긴 시간을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반드시 그렇게 종결을 지셔야 돼. 그리고 네가 시험을 못 보잖아? 너가 제일 슬퍼요. 진짜야. 근데 너만큼 더 슬퍼할 사람이 엄마 아빠야. 진짜야. 엄마 아빠를 괜히 힘들게 하지 마. 이게 왜 하냐면 네가 시험을 어떻게 봤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이거예요. 시험을 되게 잘 봐도요, 다 높은 대학을 써서 떨어진 애들 많이 봤어. 시험을 못 봤는데 은근히 경쟁률이 적어서 괜찮은 학교를 간 애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략을 잘 짜서 거기에 많은 운이 작동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야. 사실 막 경쟁률 얼마나 될지 UA나 뭐 이투스나 메가나 아니면 진학사나 다 알아보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가상인 거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과를 경쟁률이 높다고 안 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 그냥 본인은 최선을 다 했고 본인 최선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삼수할 때 그 얘기를 엄청 믿었는데 지인사 대천명이에요. 할 만큼 다 했으면 하늘이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시험을 너무 못 봤어. 선생님 저 자살할 거예요. 한강 갈 거예요. 개소리 좀 하지 마. 한강은 가 놀러. 죽을 거예요. 왜 죽나? 야,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훨씬 많아. 수능 보러 가는 게 엄청 떨려? 결혼식장에 올라가는 게 더 떨려요. 진짜야. 야,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취직할 때 면접, 최종 면접 가는 게 더 떨릴 것 같아. 최종 면접 가는 게 훨 떨려. 다리가 후덜덜 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다. 다시 네 인생을 봤을 때 이 시험 점수가 네 인생의 주원 글씨가 돼서 이거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네 인생이 이걸 결정되는 게 아니야. 좋은 대학교를 갔어? 축하해요. 좀 안 좋은 대학교를 갔어? 이 20대를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30대의 모든 게 바뀌어. 우리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애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성균관대를 갔어요. 원래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나랑 재수하기로 했다가 추합으로 붙어가지고 가버렸어. 사범대를 갔어. 근데 성대 사범대는 서울대, 고대 다음이거든. 되게 잘 간 거야. 근데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임용고시를 못 붙어서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하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부산 가 있어. 와이프도 선생님이야. 이와 반대로 우리 애들 중에 대전대를 간 애가 있어. 대전대. 대전대는 대전에 있는데도 대전 안에서도 순위가 한참 아래인 대학교야. 그래서 뭐 거의 여기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취직이 대기업은 안 되지만
보험사에 들어갔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보험사는 취직이 잘 돼. 왜냐면 보험사들이 너네를 이용해 먹거든. 신입사원을 맨날 뽑아. 그럼 뽑으면 너한테 실적을 올리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킬 실적이 누가 있죠? 가족, 친척을. 다 가입시키잖아? 실적이 안 나오잖아? 너 잘라버려. 그래도 걔네들은 보험에 들었잖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어. 근데 좀 잘 된 거야. 그래서 고객들도 많이 알게 돼서 투자 회사를 차렸어요. 현재 CEO인데 이미 20살은 아니고 20대 때 강남에 집을 샀어.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겠죠? 지금도 돈이 많이 있어요. 다시 얘기 왜 하냐면 네가 대학을 어딜 가든 네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건 모두 다 네가 하는 일에 달려있는 거야.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30대를 만들어. 지금 나는 20대 때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가 이게 지금 난 다 나온 결과물이거든. 근데 물론 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난 더 높은 그 꿈이 있어. 근데 그게 끝나는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능 점수라는 게 네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도, 엄청나게 작은 영향도 아니야. 그냥 그 정도야.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우쭐하고,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좌절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 돼. 속된 말로 간지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갔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걸 경험하는지가 다 결정해. 그러니까 어딜 가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봤다고 못 봤다고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 여고 애들은 다음날 가면 학교가 좀 울어. 왜 우냐면 한 명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럼 가채점표 써야 되거든 우리. 근데 말도 못 걸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 시험 잘 봤어? 하면 걔가 하면서 운다고. 그럼 그걸 보고 같이 울어. 울다가 좀 이따 뭐 먹으러 갈래? 파스타! 이러고. 눈 띵띵 부어가지고 파스타 먹고. 내 말 진짜 이틀만 지나잖아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기간 있어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12월 한 10일 전후로 성적표가 나와. 이 기간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야. 그냥 놀아 무조건.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놀아. 고생을 많이 했어. 사람 놀 때 놀아야 돼. 그리고 이제 정시를 대비하실 때는 원서를 3개 쓰잖아요. 근데 본인 이미 수시를 다 써놨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 뭐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정시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는요. 담임쌤도 상담을 하겠지만 부모님을 제외한 전문가 최소 3명과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상담을 해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UA 프로그램이랑 우리 배치표 있죠? 그거 보고 하는데 정시로 생각이 있고 정시 설명회를 갔을 때요. 본인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그 설명회 수많은 인원 앞에서 얘기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정시 설명회가 무작정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정시 설명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는가? 그 배치표 때문에 그래. 배치표. 배치표는 친구들이랑 나눠서 가시든 부모님과 나눠서 가시든 전체를 다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겠죠? 과가 있겠죠? 그것과 반드시 전문가와 얘기를 해봐야 돼. 거기가 안 되면 재수를 할 겁니다. 재수를 하실 분들도 반드시 놀으셔야 돼. 일단은 12월까지는 놀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2가지 말을 섞어서 했지만 정시상담도 내가 도와줄 건데 그 기간 내에 너무 막 좌절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고 일단 놀아. 고생을 했잖아. 여태까지 정해진 시간 내 학교 가면서 고생한 게 너 자신이야. 너가 부모님한테 반드시 보상을 드려야 돼. 너한테도 보상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 기간이요. 대학교를 가실 분들은 인생의 황금기야. 이때만큼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대학 3월에는 절대로 알바를 하지 말라 했다. 물론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는 시간을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는데 문제는 3월에 학교 행사가 많아요. 그럼 그때 알바를 하면 학교 행사를 다 빠지게 돼. 그러지 마. 그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2월이나 1월에 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놓던가. 그럼 3월에 좀 편하게 놀 수 있잖아.
대학 가면 멋진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생긴다는 건 다 구라라는 거 알죠? 다 구라야. 그런 건 없어. 근데 멋진 남자친구와 이쁜 여자친구 없어도 돼. 왠지 알아? 인생 너 혼자 사는 거야. 사실은. 너 혼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 네가 멋지고 이쁜 애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런 애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애를 심지어 만나든 못 만나든 다른 사람 위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상대방 위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다 무조건 너 위주로 살아야 돼. 너 위주. 이기적으로 골란 얘기가 아니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술만 처먹지 말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너 자신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험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그 시간에 앞으로 인생을 뭐 하면서 살지를 고민하는 게 나아요. 꼭 기억해. 그 수능은 어찌됐든 잘 보는 게 기분이 좀 더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그게 끝나잖아? 끝나면 결과는 하늘이 정하는 거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봐. 지각 좀 하지 말고.